엔비디아가 역대 최고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시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매출 681억 달러, 성장률 73%, 월가 예상도 넘겼고요. 다들 역시 엔비디아라고 했어요. 근데 주가는 마이너스 5.49%로 마감했거든요.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 AI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실적 좋은데 왜 빠지는 건지 답답하실 거예요. 역대 최고 실적이니까 좀 쉬어가는 거겠지만 판은 뒤집어 봐야 보입니다. 681억 달러 매출에 73% 성장이에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회사가 다음에 이만큼 벌겠다고 예고한 숫자가 780억 달러예요. 월가 예상을 또 넘겼어요. 이 정도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글쎄요, 시장은 다른 답을 보였습니다. 가속하고 있긴 해요. 근데 시장은 이제 가속 자체를 안 봐요. 가속의 폭을 봐요. 전 분기에 94%였거든요. 그게 73%로 줄었어요. 여전히 미친 숫자인데 줄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어닝 당일에 이 숫자를 보고서로 냈어요. AI 투자 성장률 73%에서 62%로 감속 전망. 타이밍이 우연이 아닙니다. 기관이 새 최전표를 까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 돈은요, 앞으로 엔비디아가 매 분기 역대급을 찍어도 시장이 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0점 맞아도 합격이 안 되는 시험, 그게 시작된 겁니다. 100점이 합격이 안 되면 시험관이 뭘 보는지를 알아야겠죠. 시험관이 보는 건 성장 가속도의 증거예요. 이번 가이던스 780억이 아니라 다음 가이던스가 또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AI 투자는 계속 늘잖아. 빅테크가 올해만 수천억 달러 쓴다며, 그러면 엔비디아는 결국 괜찮은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메타가 올해 AI에 쏟아붓는 투자금 1150억에서 1350억 달러를 공언했어요. AI 인프라를 산다는 건 사실상 엔비디아 칩을 산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규모면 엔비디아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죠? 근데요, 바로 그 메타가 같은 시점에 구글이 만든 자체 AI 칩을 빌리는 계약을 공식화했어요. 동시에 AMD와 600억 달러 딜을 진행하고 있고요. 잠깐, 입으로는 엔비디아의 올인인데 행동은 뭐예요? 가능한 한 빨리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냐?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학습은 엔비디아 GPU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추론은요, 구글 TPU나 AMD 칩도 쓸 수 있어요. 이 전환이 빅테크한테 탈출 경로를 열어준 겁니다. 게다가 구글 클라우드 경영진이 내부에서 우리 칩이 엔비디아 매출의 10%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까지 합치면요, 아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아직 모델에 반영하지 않은 구조적 전환이 보이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슬쩍 뒷문으로 탈출 경로를 까고 있어요. 빅테크가 계속 사니까 괜찮다, 이 논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나 빨리 신호가 나타날 줄이야. 그럼 AI 반도체 전체가 위험한 거야?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고객이 뒷문을 열고 있다는 건 다른 칩이 치고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GPU 말고 TPU도 오고 AMD 칩도 오고 빅테크가 직접 만드는 맞춤형 칩도 와요. 그런데 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엔비디아랑 같이 3.46% 빠졌어요. 잠깐만요, SK 하이닉스가 왜 엔비디아랑 같이 빠져요? 하이닉스가 만드는 건 엔비디아 칩이 아니에요.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예요. 엔비디아 차세대 GPU 베라루빈 하나에 HBM4가 8개 들어가요. 구글 차세대 TPU 아이론우드, 이것도 HBM 탑재예요. 아마존이 만드는 칩도 AMD가 만드는 칩도 만드는 회사가 다르고 설계가 다르고 경쟁하는 사이인데 사야 하는 부품이 같아요. 전쟁에서 총을 만드는 놈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총알 파는 놈은 누가 이겨도 돈을 벌어요. 치킨 게임의 무기상이에요. 이 시장에서 HBM4 점유율 70%를 가진 곳이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시장이 반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판 거예요. 총알 파는 놈을 총 만드는 놈이랑 같이 팔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제 생각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큰 돈이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드러크 밀러 30년 무패예요. 이 사람이 엔비디아를 팔았어요. 브로드컴도 팔고 테크 비중을 역대 최저 9.4%까지 낮췄어요. 근데 같은 시점에 아마존을 800% 늘렸거든요. 칩 만드는 놈 말고 칩 쓰는 놈을 사라. 한편 테퍼는요, 마이크론 100만 주를 사고 콜옵션까지 붙였어요. 어떤 칩이 이기든 메모리는 팔린다. 한 명은 칩을 전부 팔고 칩을 쓰는 회사를 샀어요. 다른 한 명은 어떤 칩이든 필요한 부품을 샀고요.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진단이 같아요. 엔비디아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 통하지 않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 신호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항상 영상만 보고
보고도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목적지를 찍어 드리고 어떻게 움직이셔야 하는까지 전부 떠먹여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져가실 답안지도 충분하지만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무기상의 성적표, SK 하이닉스 PER 10배에 HBM4 점유율 70%, 그리고 버리가 어닝 직후에 시한폭탄이라 부른 952억 달러 구매 약정의 양면까지 함께 가져가신다면 다음에 반도체가 흔들릴 때 분명 혼자 다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그 위에 무기니까요. 자, 답안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지금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해요. AI 인프라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돈이 흘러가는 곳이 바뀌고 있어요. 엔비디아 독점에서 AI 인프라 생태계 전체로 무기상이 유리한 자리라는 건 봤어요. 근데 여기서 냉정해야 해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시나리오가 3개 있어요. 하나, 빅테크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늘린다. 3월 GTC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으로 시장을 놀라게 한다. 이러면 AI 인프라 전체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메모리가 먼저 움직여요. 총알이 먼저 팔리니까요. 둘, 현상 유지. 빅테크가 투자를 줄이지도 늘리지도 않고 GTC도 기대치 수준. 이러면 엔비디아는 185달러에서 210달러 6개월째 갇혀있는 이 레인지가 계속돼요. 무기상은 천천히 반등하고요. 셋, 이게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빅테크가 투자를 줄입니다. 메타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어느 하나라도 다음 분기에 투자 계획을 깎으면 AI 반도체 전체가 흔들려요. 무기상도 예외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요,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무력화하고 있어요. 2월에 소프트웨어 ETF가 1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AI 인프라에 돈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 고객들이 AI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 고객이 AI 때문에 쪼그라들면 AI에 투자하는 이유가 AI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이 루프를 제대로 모델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시한폭탄이에요. SK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버블이 아닙니다. 실생활에 쓰이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주식시장에서의 AI 버블은 존재합니다. 기술과 다르게 시장은 인간의 광기로 움직이거든요. 기술이 세상을 바꿔도 잠깐 피해야 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볼 건요, 엔비디아 실적이 아니에요. 빅테크 CFO들의 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음 분기에 투자를 얼마나 쓰겠다고 하느냐, 그게 열쇠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단순한 실적 조정이 아니에요. AI 반도체 판의 권력 이동입니다. 채점 기준이 바뀌었고 최대 고객이 뒷문을 열고 있고 30년 무패의 두 전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책도 자본도 내러티브도 전부 같은 방향이에요. GPU 독점에서 생태계 전체로. 근데 시장은 아직 총 만드는 놈과 총알 파는 놈을 같은 바구니에 담고 있어요. 이 바구니가 분리되는 순간 그게 진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실적 숫자를 보지 마세요. 그 숫자를 들고 온 회사의 고객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방향이 여러분의 답입니다.